강남의 11월은 차가웠습니다. 김준호는 택시에서 내려 결혼식장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검은색 수트 재킷깃을 세우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사교 모임이라는 게 언제부턴가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 기획실 부장이라는 직함은 이런 자리를 거부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식장 안은 화려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샹들리에 불빛 하얀 꽃으로 장식된 버질로드, 그리고 정장 차림의 하객들. 준호는 익숙한 듯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 사이를 걸었습니다. 명함을 주고받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여유로운 표정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윤지였습니다. 그는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의 웃음소리도 축하 인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보였습니다. 윤지는 과거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짧아진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그리고 어딘가 지쳐 보이는 눈빛. 하지만 준호의 시선은 곧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배였습니다. 불러 있었습니다. 원피스 위로 드러난 곡선은 명확했습니다. 임신 7개월쯤으로 보였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혼 후 마지막 만남이 언제였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직감이었습니다. 윤지도 그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몇 초였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윤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를 지나쳐 식장 안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얼굴이 왜 그래? 동료였습니다. 준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과거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3년 전 그와 윤지는 이혼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야망이었습니다. 준호는 승진에 집착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았고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잡혔습니다. 윤지는 외로워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우리 좀 쉬어가면 안 될까요? 당신은 늘 어딘가로 달려가고 있어요. 하지만 준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야. 조금만 참아줘. 결국 윤지가 떠났습니다.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준호는 그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후회할 틈이 없었습니다. 곧바로 승진이 되었고 새로운 여자를 만났고 재혼까지 했습니다. 현재 아내 서연은 화려하고 똑똑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준호는 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손이 떨려 라이터를 2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겨우 불을 붙이고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나라고?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혼 후 윤지를 단 한 번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둘은 함께였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듯 말없이.
다음 날 아침 윤지는 먼저 떠났습니다.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왜 말을 안 했을까? 준호는 담배를 바닥에 비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윤지에게, 자신에게 알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다시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자리를 떴습니다. 준호는 지인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검은 원피스 입은 여자 혹시 알아? 아, 윤지. 신부 친구래. 요즘 혼자 카페 한대. 카페? 응. 서촌 쪽에. 작은 곳이라던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회사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윤지의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배, 지친 눈빛, 그리고 자신을 지나쳐 가던 차가운 표정. 내가 아버지라고? 준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지난 3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성공, 명예, 새로운 결혼. 그 모든 게 갑자기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이후 자신의 삶은 다시 흔들릴 거라는 것을.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준호는 여전히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서연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12통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포털 사이트를 열어 서촌 카페를 검색했습니다. 준호는 사흘 동안 망설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거래처와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윤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배, 지친 눈빛,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던 그 표정. 부장님, 괜찮으세요? 후배 직원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준호는 조퇴를 했습니다. 차를 몰고 서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작은 카페가 보였습니다. 윤지의 정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은 아늑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서너 개, 창가에 작은 화분들, 그리고 카운터 뒤에 서 있는 윤지. 그녀는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서인지 동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윤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쩐 일이에요?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야, 우리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아이, 얘기야. 윤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결혼식장에서 봤어. 그리고 계산이 됐어. 윤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배를 감싸준 채였습니다. 그래서요? 뭘 어쩌려고 온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 필요 없어요. 윤지야, 준호 씨, 윤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난 혼자 키울 거예요.
당신 도움 없이도 충분해요. 준호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진심이야. 내가 과거에 너무 못했어. 하지만 이번엔 달라 책임지고 싶어. 책임? 윤지가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 지금 재혼한 거 알아요? 나한테 책임지겠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봤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약속은 쉽게 하는데 지키는 건 못하더라고요. 나 이제 그런 말에 안 흔들려요. 이번엔 다르다니까. 어떻게 다른데요? 당신 아내는 알아요? 이 일을?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세요. 다신 오지 마시고. 윤지야, 제발. 나가세요. 윤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카운터 뒤로 돌아갔습니다. 등을 돌린 채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준호는 매일 카페에 갔습니다.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윤지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계속 왔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윤지가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됐어요. 윤지야, 위험해. 준호는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에 넣어주세요. 준호는 박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검진은 언제야? 다음 주 화요일이요. 같이 가도 될까?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명함을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연락 주면 좋겠어. 제발. 그리고 그는 나갔습니다. 화요일 준호는 회사를 반찬했습니다. 윤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오후 2시 강남성 모병원. 준호는 병원 앞에서 윤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혼자 왔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준호가 다가갔습니다. 내가 모셔다 줄 걸 그랬어. 괜찮아요. 둘은 함께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진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윤지를 슬쩍 보았습니다. 그녀는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초음파 검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같이 보시죠. 준호는 윤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아기가 보였습니다. 작은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었습니다. 딸입니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윤지에게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 아니요. 같이 먹자. 윤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한식집이었습니다. 준호는 윤지가 좋아하던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미역국과 불고기 정식. 윤지가 작게 웃었습니다. 기억하네요. 당연하지. 식사를 하는 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야, 나 진심이야. 도와주고 싶어. 윤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 씨, 나는 예전 그 약속들을 아직도 기억해요. 이번엔 말이 아니라 끝까지 보여줘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여줄게. 꼭. 윤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진 것을 준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아내 서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늦게 들어오고 반차까지 내고 일이 좀 많아서. 거짓말하지 마. 나 다 알아. 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준호와 윤지가 병원 앞에서 함께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대체 저 여자가 누구야? 그리고 왜 임신을 했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초야. 그리고 아이는 내 아이야. 서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서연은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날 바보로 만들었어. 완전히.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부장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소문을 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무슨 소문이냐고 되묻자 부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처 얘기라고 임신했다던데.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 어젯밤 회사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다고. 임원들도 알게 됐다고. 이번 주 임원회의에서 준호 얘기가 나올 거라고. 조심하라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장이 떠나고 나서 그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점심시간 준호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꺼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였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오늘 올 거냐고. 준호는 응,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지가 다시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준호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녁에 보자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습니다. 오후 5시 준호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서촌 카페로 향했습니다. 윤지는 카운터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오자 그녀는 손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일찍 왔다고. 준호는 응, 오늘 일찍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지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뭔 일 있어요? 아니, 괜찮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눈빛이 다 말해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내가 알았다고. 윤지랑 아이 얘기를. 윤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났다고. 이제 다들 안다고. 윤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깍지 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때문이라고.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지 잘못이 아니라고. 윤지야.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자신은 괜찮다고. 이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그냥 윤지랑 아이가 걱정된다고.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도 무서워요. 혼자 키우려니까 돈도 부족하고 몸도 힘들고. 내가 있잖아. 하지만 준호 씨는 다른 가정이 있잖아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윤지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준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냥 가끔 도와주면 된다고.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자신은 제대로 책임지고 싶다고. 어떡해요? 윤지가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당신 아내는요? 회사는요? 모든 걸 포기할 순 없잖아요. 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만 해달라고. 가끔 와서 얼굴 보여주고 필요하면 도와주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녀는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준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말 준호는 처가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의 어머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서연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서연을 얼마나 상처 입혔는지 아냐고. 준호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장모님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결혼 생활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냐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이혼하겠다고. 자신도 찬성이라고. 더 이상 딸을 힘들게 하지 말라고. 준호는 이미 선택한 거라고. 그 여자를. 준호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하자고.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 없다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떨렸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내가 웃기게 보여요? 결국 당신 마음은 아직 그 여자한테 있던 거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당신 뭐가 하고 싶은 거예요? 나랑 살면서 그 여자도 챙기고 아이도 챙기고 그게 가능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다고. 준호가 서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가라고.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집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서 있던 준호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준호는 임원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전무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준호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 일을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전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고.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사내에서도 소문이 퍼졌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무가 제안했습니다. 한동안 휴직하는 게 어떻냐고. 개인 문제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지 않냐고. 준호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전무가 말했습니다. 자리 보장은 못한다고. 솔직히 말하면 복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힘내라고. 개인적으로는 응원한다고. 준호는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사진 액자 하나, 노트북, 개인 서류들. 동료들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가방을 들고 회사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윤지였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오늘 시간 있냐고. 카페에 정구가 나갔는데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준호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응,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그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준호는 서촌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거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윤지의 카페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바닥을 닦고 의자를 정리했습니다. 윤지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준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지가 말했습니다. 설거지는 자기가 하겠다고.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다고. 자기가 한다고. 윤지가 다시 말하려 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윤지야, 앉아 있어. 너 힘들잖아. 윤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에 앉아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예전엔 집안일을 하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커피 내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문을 받고 음료를 만들었습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손님 한 명이 주문했습니다. 라떼 하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윤지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말했습니다. 거품이 너무 많다고.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윤지가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준호는 웃으며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나았습니다. 손님에게 건네자 손님이 물었습니다. 남편분이냐고. 부럽다고. 윤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말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자리에 앉고 둘은 서로를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잘했지? 그럭저럭이요. 윤지도 작게 웃었습니다. 2주째 변화가 생겼습니다. 서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나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약속 시간에 맞춰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라고. 검토하고 사인하면 된다고. 준호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받지 않을게요. 대신 빨리 끝내고 싶어요. 서연아, 할 말 없어요. 사인만 하세요. 준호는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름을 적었습니다. 서연도 사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다고. 접수하면 한 달 후 이혼이 확정된다고.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준호가 불렀습니다. 서연아. 그녀가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진심으로.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그녀의 발자국 소리만 울렸습니다. 준호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변호사가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준호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이라고. 책임지는 거니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을 마시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카페에 갔습니다. 윤지는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들어오자 그녀가 물었습니다. 일찍 왔다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 이혼 서류에 사인했다고. 윤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준호는 의자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자유라고. 아무 미련 없다고. 윤지는 카운터에 기대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자기 선택이라고. 윤지야, 준호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난 이제 확실해.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누구랑 있어야 하는지. 윤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두려워요. 또 실망할까봐. 안 그럴게. 이번엔 다르니까. 어떻게 믿어요? 준호는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켜봐줘. 끝까지. 내가 증명할게. 윤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호가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고. 이제 괜찮다고.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3주째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복귀 불가 통보였습니다. 사직 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는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감사했다고. 전화를 끊고 윤지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고. 윤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어떡하냐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다른 거 알아보면 된다고. 윤지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준호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준호가 웃었습니다.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난 이제 다른 길 가고 싶어. 대기업 부장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게 생겼으니까. 윤지는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너랑 우리 딸이지. 윤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준호는 웃으며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준호는 새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얻어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1인 기업이었습니다. 대기업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엔 카페에 갔습니다. 윤지를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지가 배를 움켜잡으며 말했습니다. 아파요. 준호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진동이야. 모르겠어요. 배가 자꾸. 병원 가자. 준호는 윤지를 부축했습니다.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달렸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 의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곧 출산할 것 같다고. 입원 준비하라고. 윤지는 분만실로 옮겨졌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조금만. 밤이 깊어갔습니다. 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윤지는 지쳐갔습니다. 준호는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힘내라고. 거의 다 왔다고. 새벽 4시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딸이라고. 축하한다고.
작고 빨간 아기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딸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윤지가 힘없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쁘죠? 응, 너무 예뻐. 준호는 아이를 윤지에게 건넸습니다. 윤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름 뭐로 할까? 윤지가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어때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서윤이. 셋은 그렇게 함께 있었습니다. 새벽의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런 것이라고. 책임지고 사랑하고 함께 있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도 함께. 서윤이는 빠르게 자랐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웃음을 터뜨렸고 6달에는 뒤집기를 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아침 서윤이를 안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윤지는 그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카페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조금씩 늘었습니다. 준호가 낮에 손님을 받고 윤지는 뒤에서 빵을 구웠습니다. 서윤이는 카운터 옆 요람에서 잠을 잤습니다. 손님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기 아기 너무 예쁘다고.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손님이 물었습니다. 부부냐고. 준호는 윤지를 보았습니다. 윤지도 그를 보았습니다. 둘은 웃었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손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준호가 윤지에게 다가가며 불렀습니다. 윤지야, 왜요? 우리 결혼하자. 윤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반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은반지였습니다. 윤지는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준호 씨라고 그녀가 작게 불렀습니다. 윤지야, 나 이제 확실해. 너랑 서윤이랑 평생 살고 싶어. 제대로 된 가족이 되고 싶어.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준호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왜 우냐고. 싫으냐고. 아니요. 윤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준호는 윤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윤지도 준호를 꽉 안았습니다.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고맙다고. 다시 믿어줘서. 윤지도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돌아와줘서. 둘은 그렇게 한참을 있었습니다. 요람에서 서윤이가 작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카페에서 열었습니다.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윤지의 친구들, 준호의 옛 동료 몇 명, 그리고 카페 단골 손님들. 꽃은 윤지가 직접 꽂았습니다. 하얀 장미였습니다. 준호는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윤지는 심플한 화이트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서윤이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윤지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주례는 없었습니다. 대신 준호가 직접 서약을 읽었습니다. 윤지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나 과거에 너한테 많이 못했어. 약속 안 지키고 너 외롭게 하고 결국 떠나보냈어. 그때가 내 인생 최대 실수였어. 윤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회를 줘서 고마워. 이번엔 다를 거야. 약속할게. 너랑 서윤이를 평생 지킬게. 어떤 일이 있어도. 윤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믿을게요. 끝까지. 둘은 키스했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윤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피로연은 간단했습니다. 카페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김밥, 샌드위치, 그리고 윤지가 구운 케이크. 사람들은 웃으며 먹고 마셨습니다. 준호의 옛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하냐고. 준호가 되물었습니다. 뭘? 회사 그만두고 이렇게 사는 거? 준호는 윤지와 서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윤지가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습니다.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후회 없어. 이게 진짜야.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 좋다. 행복해 보여. 행복해. 준호는 진심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와 윤지는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서윤이는 요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윤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좋았다고.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자기도. 윤지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왜? 앞으로 힘들 거예요. 돈도 부족하고, 일도 많고, 알아. 그래도 괜찮아요? 준호는 윤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지야. 나 깨달았어. 뭐가 중요한지. 큰 집, 비싼 차, 높은 직급,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너랑 서윤이뿐이야. 윤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사랑해요. 준호는 놀랐습니다. 윤지가 이런 말을 하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둘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단골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준호의 컨설팅 일도 안정되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서윤이는 돌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윤지는 작은 돌잔치를 열었습니다. 카페에서였습니다. 서윤이는 분홍색 한복을 입고 방긋 웃었습니다. 준호가 손을 흔들며 불렀습니다. 서윤아. 아빠 봐. 서윤이가 깔깔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준호는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딸 최고야. 윤지가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씨, 케이크 자를 시간이에요. 셋은 함께 케이크 앞에 섰습니다. 촛불을 켰습니다. 서윤이가 신기한 듯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셋을 세웠습니다. 하나, 둘, 셋. 함께 불을 껐습니다.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윤지는 서윤이를 재웠습니다. 그들은 카페 창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윤지야. 응? 행복해? 윤지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요. 나도. 준호는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도 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윤지가 말했습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뭐가? 돌아와줘서, 끝까지 있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기회를 줘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부와 명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책임지고 지키고 함께 웃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고 밝았습니다. 윤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잘 살자. 당연하지. 준호는 윤지를 안았습니다. 그녀도 그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용서는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곁에는 작은 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약속으로, 영원히. 카페 간판에 불이 꺼졌습니다. 하지만 안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준호, 윤지, 그리고 서윤이.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밤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